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형 분류자, 그러니까 리니어한 클래시파이어의 우리가 기울기, 소위 이제 슬로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소위 이제 기울기 매개 변수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살펴보셨습니다만, 자, 이게 대체로 상수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기울기 매개 변수를 어떻게 그 오차와 기울기 매개 변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근데 살펴보실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은 이 하나의 분류자, 그러니까 하나의 기울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분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슬로프를 긋는 거잖아요. 이 한 개의 클래시파이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소위 XOR의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 XOR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사실은 중점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돌이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연산을 하고 나서 답을 출력해주는 하나의 단순한 예측자 분류자를 살펴봤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측자나 분류자가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선형 분류자의 한계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선형 분류자의 한계점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우리가 퍼셉트론이 왜 필요한지, 다층 퍼셉트론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런 한계점들을 또 극복하는 것들이 또 어떤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니까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불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불함수. 자, 제가 한번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함수를 이제 조지 불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수학자인데요. 자, 이 함수는 뭐냐 하면 자,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 논리곱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곱은 우리가 and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논리합으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논리합은 OR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논리곱이나 논리합과 같은 단순한 논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볼 함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불함수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언어나 사고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야채를 먹고 배도 고픈 경우 이런 경우면 푸딩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우리는 이때 자, 야채 앤드 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배도 고픈 경우 자, 이때 우리가 뭐 푸딩을 먹는다 이런 하나의 논리 연산자를 하나 생각해 보신다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and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자, 이 논리곱이라는 거는요, 모든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자, 모든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자, 자세한 이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논리곱, 논리합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중에 한 개만 참이면 결과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뭐죠? 야채도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푸딩을 먹을 수가 없겠죠. 자, 야채도 먹고 배도 고파야 우리는 푸딩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요 연산자에서는 엔드가 이제 이 성립이 되려면 둘 다가 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는 논리합을 한번 살펴보시죠. 논리합은 자, 예를 들면 주말이거나 자, 오늘이 주말이에요. 주말이거나 자, 또는 직장인들 연차 많이 쓰시죠. 휴가. 연차인 경우에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보시면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5월이에요. 자, 주말이라는 조건이
되거나 연차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돼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합에서는 조건의 일부만 충족이 되어도 참이 되죠. 예. 그래서 논리곱 함수랑은 다르게 모든 조건이 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주말이 아니더라도 연차만 냈으면 공원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이 두 개의 입력, 자, 예를 들면 and던 5월이던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런 입력이 두 개의 조건이 있고 결국은 논리함수 and든 5월이던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불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값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는요, 우리가 자, 참이라고 지금 이렇게 조건이 성립되는 참을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1이라고 하고요. 자, 거짓, false는 네, 0이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컴퓨터는 지금 0과 1의 요 식으로 보는 걸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가능한 모든 입력값의 조합에 따른 논리곱과 논리합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죠. 자, 예를 들면 전부 다 거짓일 수도 있고요. 입력 0은 입력 A는 예를 들면 거짓인데 입력 B는 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곱 함수는요, 보시면 자, 입력 A와 입력 B가 모두 참인 경우, 네, 요 경우만 지금 자, 여기 보십시오. 요 두 개가 참인 경우만 논리곱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논리 합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 B 중에 하나만 지금 보시면 자, B가 참이던 A가 참이던 이런 경우에는 자, 논리 합에서는 참이 됩니다. 물론 둘 다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컴퓨터 또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실제로 왜냐하면 초기 컴퓨터들은요, 전기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 컴퓨터들은 전기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논리 함수를 통해서 어떤 수행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불함수 논리 기반으로 회로를 조합해서 간단한 연산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형 분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짠, 지금 선형 분류자를 이거 글씨를 지워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간단한 선형 분류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내용들이니까요. 자, 우리가 관찰된 현상들하고 실제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선형 분류자를 이용을 해왔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자,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35도 이상이에요. 자, 이러면 말라리아 질병이죠. 말라리아가 자, 많이 발생한다. 자, 이때 만약에 비도 오고 반드시 온도도 35도 이상이어야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때는 우리가 and 그쵸? 둘 다 성립이 되어야 비도 와야 되고 심지어 온도도 35도 이상이어야 여름에만 말라리아가 창궐한다. 이때 우리 연산자는 and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말라리아가 창궐하냐, 이때는 5월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그 주제를 뭘로 하냐에 따라서 연산자가 and가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죠. 자, 지금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그래프에는 자, A하고 B가 모두 지금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보셨던 요 입력이 0이고 A는 0이고 B도 0이면 여기 지금 위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입력 A는 0이고 B가 1이면 이렇게 0, 1 이런 식으로 지금 좌표에 위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논리곱, 그러니까 우리 and, 자, 헷갈리지 마세요. 곱이라고 돼 있어도 영어 표기자료는 and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곱 함수를 보시면 자, 입력 A하고 입력 B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결과가 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녹색만 참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아까 나와 있잖아요.
자, 논리곱에서는 입력 A도 1이어야 되고 입력 B도 1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논리곱이 1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요것만 지금 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여기 지금 빨간색은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분할선 우리가 이 슬로프 이게 지금 이제 분류자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클래시파이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분류자는 지금 참과 거짓을 어떻게 잘 분류해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분류를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이 분할선은 지금 결국은 우리가 2차함수, 1차함수 형태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네, 우리가 단순한 선형 분류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선형 분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한번 보시죠. 논리합을 한번 보실 텐데요. OR을. 자, 논리합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앞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넘겨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논리합에서는 자,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자, A하고 B 지금 두 변수 중에 하나라도 1을 포함하고 있으면 또는 1을 둘 다 포함하거나, 자, 그러면 다 모두 다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5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이 0, 0 요것만 지금 우리가 빨간색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거짓을 분류하기 쉬운 거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되니까 이것은 전부 다 참이 되겠습니다.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자, 얘도 참이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엔드랑은 반대가 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지금 분할선, 이 슬로프, 이 클래시파이어도 지금 보시면 자, 이 빨간색과 이 녹색 결국은 거짓하고 참을 잘 분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불의 이제 논리합 함수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예, 결국 엔드하고 OR은 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불의 함수 중에는요. 자, OR, XO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XOR이 뭐냐 하면 자, 여기 적혀 있는데 베타적인 논리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하면 얘기가 너무 크니까요. exclusive OR이라고 표현하는데 exclusive를 그냥 X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XOR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 입력 A와 입력 B가 자, 입력 A 하고요. 자, 입력 B가 서로 다른 값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서로 다른 값이에요. 서로 다른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값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을 하자면 이거는 A와 B가 모두 참이 되거나 자, A와 B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두 참이 되면 자, 얘도 지금 거짓인 거죠. 얘도 거짓인 거예요. 또는 모두 참이 되면 참이 되고 자, 이런 지금 자, 우리가 색깔로 그냥 보시자면 지금 보시면 자, 결국은 요 빨간색하고 녹색이 서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을 때, 베타적으로 있을 때 얘를 선 하나로 지금 이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느냐? 자, 어떻습니까? 네, 분류할 수가 없죠. 지금. 자, 클래시파이어. 지금 이 선형만으로는 지금 이러한 베타적 논리합을 분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단순한 선형 분류자, 소위 이제 이 단순 선형식인데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요 형태가 한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단일 직선, 자, 하나의 직선, 심플한 어떤 리니어 슬롭이 있다면 이걸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층 펄셉트론의 이제 얘인데 요 선을 하나 더 긋는 겁니다. 자, 이 선을 하나 더 긋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서포트 패턴 머신에서는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이를 한번 말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그 TV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적 남자인가요? 자, 이게 종이를 이렇게 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종이를 만다고 생각하면 자, 이 선을 두 개를 긋는다는 거는 자, 결국은 요 빨간색 집단하고 그쵸? 녹색 집단을
네, 이렇게 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때는 이 XOR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XOR의 문제를 이 3차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냥 선을 하나 더 긋는 거죠. 분할선을. 자, 솔직히 이게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좀 이상한 모양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얘를 이렇게 말아버리게 되면 자, 이 빨간색과 녹색을 각각 분류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결국은 보시면 여러 개의 분류자가 함께 우리가 동작하려면 이런 인공신경망에서 때로는 여러 개의 이제 분류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 클래시파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짠, 예. 그 데이터 자체는 일단 단일 선형 프로세스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단순한 선형 분류자로 데이터를 분류해낼 수는 없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XOR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거나 때로는 선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배우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뉴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